자, 세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출석 부르겠습니다. 박재윤님, 박준영님, 박현웅님, 네, 서유란님, 네, 성우진님, 네, 윤수영님, 네, 임규원님, 네, 정민우님, 네, 타경봉님, 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객체에 대해서, 객체와 리스트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 들어갈 거예요. 일단 객체라는 거를 배우려면 객체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먼저 지금 배울 객체, 이제 제가 전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이썬은요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객체 지향 언어가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 중에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가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다른 예라면 자바가 있을 거고요. 이 객체 지향 언어라는 건 OOP예요. OOP. 이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뭐였는데, 예. 이 OOP라는 걸 검색을 한번 해보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네요. 예. 이게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검색해서 읽어는 보세요. 근데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읽어는 보세요. OOP랑 그리고 OOP의 특징 이런 거 한 번씩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보면 결과들이 나오는데 얘를 완벽히 이해해야만 객체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해를 했을 때에만 객체를 쓸 수 있다, 이건 물론 아니긴 해요. 근데 이걸 알고 객체를 쓰는 거랑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가 객체를 쓰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OOP라는 이런 것들은 면접 질문으로, 기술 면접 질문으로 많이 나와요. 실제로 취업할 때, 제가 첫 취업할 때 면접 보러 다니면서 또 들어본 적 있는 면접 질문이었고요. 이제 뭐 제 친구들 중에도, 제 지인분들 중에도 이제 개발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면접을 볼 때 OOP에 대해서 은근히 생각보다 물어보는 데가 꽤 많아요. 사실 개발자들도 이거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 면접을 준비할 때 이거 생각도 못 했었어요. 얘를 굳이 알아야 되나? 잘 읽어보지도 않았고 잘 몰랐는데, 네, 개념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어본 사람과 안 읽어본 사람은 또 나중에 와닿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검색해서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같은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문제 꽤나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객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런 거 검색해보라고 하고 있고, 파이썬이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데 자바도 그렇고 이게 뭔 소리인지 아직 모르겠잖아요. 근데 일단 뭐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얘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냥 교양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얘가 무슨 소린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이걸 한번 들어보는 게 좋으니까. 자, 객체라는 건요, 이 객이 손님 객자 쓰거든요. 손님 객자를 쓰는 객체예요, 객체. 근데 우리가 실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얘는 뭘 뜻하는 단어예요? 얘는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뭐 물건이든 사람이든 다 실체죠. 우리 뭐 다 들고 다니시는 핸드폰이나 지금 눈앞에 있는 컴퓨터나 여러분들 본인 다 실체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실체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려면 주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쵸? 자, 근데 이 주체는 잘 생각을 해보면
실체가 자기 자신 실체를 바라볼 때 주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체가 실체를 바라볼 때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주체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들도 실체고 저도 실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주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조건을 빼먹었기 때문에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실체 중에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걸 객체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체 중에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걸 객체라고 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기준이고,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좀 더 관대해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자동차 하나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고 해볼게요. 디자인을 한다고. 그래서 이 자동차한테는 뭐 검은색에 뭐 최고 시속이 뭐 300이래요. 그리고 제로톱은 뭐 10초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이건 그냥 제 상상이에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얘도 객체로 봐줘요. 존재하지 않는 상상만으로 갖고 있는 얘도 객체라고 봐줍니다. 관대한 거죠. 현실에서는 실체인데 주체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를 객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실체하지 않아도, 상상 속에 있는 건 실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체가 아니죠.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객체로 다 봐줘요. 이게 OOP 특징 중에 추상화 쪽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고, 일단 객체에 대한 간단한 논리를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프로그래밍 쪽으로 들어와서, 객체는요, 모든 객체는 라고 하는 애랑 메서드라고 하는 애로 나뉠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객체가 될 거예요. 이 어트리뷰트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메서드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프로퍼티라고도 하는데, 그냥 어트리뷰트 하나만 알고 있어도 돼요, 우리는. 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이거를 또 예시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강아지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검은색이고 1.5kg고 다리가 4개 있고 뭐 이 정도만 하죠. 그리고 얘는 짖을 수 있고요, 먹을 수 있고요, 달릴 수 있고요, 잠잘 수 있어요. 그죠? 일반적인 강아지들은 다 가능한 거죠. 이거는 강아지의 특징이 되는 거고, 얘는 강아지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되는 거죠. 얘가 속성이고요, 얘가 행동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강아지가 객체가 될 거예요. 자, 속성과 행동에 좀 차이가 보이시죠? 속성은 그 객체가 가질 수 있는 뭐 특징이나 아니면 뭐 성질 같은 거가 될 수 있고, 행동은 속성에 들어있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작업이 되겠죠. 이걸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얘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속성이고 성질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속성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작업, 기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트리뷰트랑 메서드의 차이가 이런 거다. 최대한 간단하게 지금 압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객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얘를 모른다고 해서 지금 이거 모르는 것처럼 이것도 이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객체를 못 쓰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얘를 몰라도 객체 쓰는 건 가능해요. 근데 알면 더 쓰기 쉬운 건 맞아요. 이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어트리뷰트랑 메서드의 흐름, 이게 합쳐진 게 객체가 되는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객체 쓰는 게 좀 더 편해지는 건 맞는 거예요. 이게 몰라도, 이거 이해 안 돼도 객체 쓰는 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왜냐면 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도 돼요. 객체는 이제부터 폴더라고 생각을 하세요. 객체는 하나의 폴더가 될 거예요. 우리 폴더 왜 쓰죠? 우리가 폴더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폴더를 만들어서 쓸 수 있죠. 폴더는 어떤 파일들을 묶어서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폴더죠. 뭐 그냥 단순히 정리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파일의 특성에 따라 폴더를 나눠서 보관할 수도 있고. 그러면 폴더를 쓰는 이유 나왔네요. 우리가 뭐 파일이 10개가 있는데 1부터 5까지는 A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고 6부터 10까지는 B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래요. 근데 얘네 둘이 그냥 다 널브러져 있어요. 10개가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러면 우리가 A의 특성을 원하는 파일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거 A 맞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해서 5개를 열어봐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A라는 폴더 하나랑 B라는 폴더 만들어 놓고 여기다 1부터 5까지 넣어 놓고 여기다 6부터 10까지 넣어 놓으면 나중에 A의 특성을 가진 파일을 확인해야겠다 라고 하면 이 폴더 열어서 요거 5개 그냥 보면 되죠. 그쵸? 우리가 폴더를 쓰는 이유 간단하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그 기준대로 정리를 해놔서 나중에 쓸 때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폴더예요. 그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였나? 자, 이런 파일 3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연관성이 있나요?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연관성이 없죠.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얘를 개인정보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넣어놨대요. 이렇게. 이러면 연관성이 있나요? 얘네들은 연관성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개인정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할까요? 홍길동? 이렇게 해놓으면 홍길동의 뭔가 비밀번호를 모아놓은 파일이 되는 것 같고 홍길동의 졸업증명서가 되겠죠. 근데 얘는 좀 애매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성질과 속성의 집합, 그게 어트리뷰트였잖아요. 근데 그 어트리뷰트들이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홍길동 폴더에 들어있을 애가 아니죠. 이런 거는 객체화 시키면 안 돼요. 얘는 그냥 따로 냅둬야 돼요. 근데 대신에 산출 내역서, 사업 계획서, 이런 두 파일이 있다. 얘네들은 또 폴더로 묶을 수 있겠죠. 사업, 그냥 사업명, 어떤 사업에 대한 산출 내역서와 사업 계획서가 들어있는 형태로 또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올바르게 묶인 거죠. 우린 앞으로 객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어트리뷰트에 해당하는 내용.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메서드, 행동에 관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홍길평이 제작한 게임이다. exe 파일. exe 파일은 executable이라 그래서 실행 파일이거든요. 이런 텍스트나 pdf 파일과는 좀 다른 형태의 느낌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이제 정보를, 데이터 같은 걸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이고요. 얘는 뭔가 실행을 해야 되는 파일이죠. 얘가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서드의 영역이 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프로젝트 이렇게 할까요? 와르는 좀 그런가? 바로 프로젝트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컴퓨터를 생각을 해봤을 때 exe 파일 같은 거는 실행이 돼야 되는 파일인 거고, 텍스트 파일, 메모장 이런 거 저장하면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 파일일 뿐인 거고. 차이가 좀 있죠? 실행을 해야 되냐 아니면 데이터를 보관을 해야 되냐, 역할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트리뷰트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메서드는, 행동은 실제로 뭔가를,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객체라는 걸 왜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여기가 항구고요. 여기가 바다예요. 항구에 가면은 이제 뭐 컨테이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짐 같은 거, 이제 배 타고 넘어가야 되는 짐들, 해외로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그런 배들이 쭉 있는데, 이게 배예요. 이제 우리 물건을 실어 날라줄 배라고 했을 때 이 정도 크기 잘 보이시나요? 네, 괜찮으시면 이 정도 크기로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 9박스를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친구들한테 보내줄 건데, 한 박스는 미국에 있는 어떤 친구한테 보내줄 거고, 한 박스는 뭐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보내고, 하나는 프랑스, 하나는 이탈리아, 하나는 베트남, 중국, 일본 다 따로 보낼 거예요. 9개를.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9개의 사과 박스가 목적지가 다 다르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는 게 잘한 걸까요? 아니죠. 얘는 목적지가 다 다른데 하나로 묶어 놓으면은, 묶어 놓은 거에서 또 풀러가지고 다 따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한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안 묶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9개의 사과 박스가 목적지가 일본에 있는 제 친구래요. 한 명한테 9개 다 보낼 거예요. 그럼 얘는 묶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묶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얼마나 그 능률이 좀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9박스를 한 명한테 보낸다 기준이에요. 얘를 안 묶었어요. 그럼 제가 이 9박스를 차에 실어서 항구에 와서 9번 내려야 돼요. 그리고 배에 9번 옮겨 실어야 되고요. 배가 일본에 도착해서 9번 내려야 돼요. 그리고 택배 기사가 또 9번을 실어서 친구 집에 가서 9번을 내려놔야 되죠. 그쵸? 근데 얘가 묶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로 묶였어요. 제가 차에 실어왔던 거를, 얘를 한 번 내리면 되죠. 배에 한 번 실으면 되죠. 한 번 내리면 되고요. 택배기사가 또 한 번 실어서 한 번 내려주면 끝이네요. 자, 지금 9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차이가 좀 크죠? 근데 얘가 데이터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가 될 건데,
이런 데이터들이 만약에 9,000개래요. 객체화를 한 거랑 안 한 거는 차이가 점점 커지겠죠.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대신에 목적지가 다 다르다, 용도가 다 다르고 얘네를 묶어서 쓰기가 애매하다, 묶을 필요가 없는 데이터다 라고 하면 묶어놓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객체가 무조건 좋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객체 지향 언어라고 했죠. 지향이라는 건 추구하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이렇게 써보는 게 어때? 라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가 무조건 객체가 좋다면 그냥 객체 언어라고 해도 되겠죠. 지향이 아니라. 그리고 객체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못쓰게 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객체가 좋다면. 얘가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얘를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좋을 때가 있고 오히려 얘가 독이 될 때가 있으니 네가 상황을 잘 봐가며 객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객체를 만들어서 써라 라고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객체 지향 언어. 지금 같은 경우 목적지가 다 다르면 객체로 묶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목적지가 같다면 묶어서 보내는 게 훨씬 이득인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또 하나 다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가 B강의장이죠. 그러니까 B강의장인데 저기 이제 프론트 쪽으로 가시면 E강의장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수업을 끝내고 나면 만약에 E강의장으로 가서 수업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수업 시간에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귤을 한 10개를 줬어요. 낱개로. 아, 강사님 이거 드세요 해가지고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얘를 이제 수업 끝나면 여기로 옮겨야 되잖아요. 여기다 이 강의장에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옮겨야 되는데 제가 뭐 주머니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한 손에 한 두세 개씩 들고 옮겨도 2번은 옮겨야 되겠죠. 개수가 더 많다면 더 많이 옮겨야 될 거고 왔다 갔다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를 뭐 봉다리 같은 거에 하나 담았어요. 그럼 얘가 봉다리 크기가 허용하는 한 몇 개가 됐든 한 번만 옮기면 되죠. 객체화를 했을 때의 장점, 객체화를 하지 않았을 때의 단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얘네가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관성이 없다면 만약에 제가 귤 10개를 받았는데 이 10개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그냥 하나씩 드려도 되는 거죠. 굳이 묶을 필요가 없잖아요. 얘를 박스 포장 다시 했다가 다시 풀러가면서 하나씩 드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객체는 필요한 상황에 잘 맞게 써주면 되는데, 자 이거 결과 뭐 나오죠? 30 나오죠. 위에 있던 것들은 다 덮어쓰기 당하는 거니까. 근데 이 변수가 이렇게 썼을 때 마지막에 30 하나만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age라고 하는 이 변수는, 이 공간은 애초에 데이터를 하나밖에 못 담죠. 데이터 여러 개가 담길 수 있다면 이거 3개가 이렇게 공존을 할 텐데 이게 아니라 얘네 다 덮어쓰기 당해서 사라져서 얘 하나만 남기 때문에 30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처음에 변수 설명 들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나중에 이게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본적으로 변수는 데이터를 하나밖에 못 가져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런 변수 하나를 만들 거예요. ages라고 하는. 근데 얘한테 이렇게 하면 얘도 30 나오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30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ages는 지금 의미 자체로만 보면 복수잖아요. 나이들.
이라는 뜻이니까 나이를 여러 개 담고 싶은 거예요. 담을 수 있어요? 저거 가능한가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에이지스한테는 10, 20, 30이 다 들어있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얘도 그냥 그 변수명이 의미하는 게 복수가 됐지만 그냥 변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죠.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ages가 나와요. 자, 지금 ages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아니면 뭐 다른 건가요? 이게 그냥 변수죠. 변수예요. 근데 데이터 3개, 뭐 대괄호를 사용했지만 어쨌든 넣어봤어요. 근데 출력했더니 3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ages라고 하는 변수는 공간이죠. 이 공간 안에 10과 20과 30이 다 들어있을까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3개가 다 나와요? 신기하죠? 자, 여기서 사용한 이 대괄호가 대괄호 열고 닫고 얘가 객체를 나타내 줄 겁니다. 대괄호가 이렇게 사용이 됐다. 아니, 이렇게 사용이 됐다. 이러면 객체 하나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바를 배워보신 분들은 new 라고 하는 게 객체 하나 만들겠다라는 의미였어요. 파이썬은 그냥 이 대괄호 써주면 객체 만들겠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드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ages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이 변수, 그리고 객체 하나 만들겠다 라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객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10, 20, 30이라는 데이터를 넣어놨죠. 이 객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변수 이걸 읽을 때 ages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였죠. 얘도 지금 똑같이 대입연산자가 쓰이고 있죠. 그러면 이런 객체를 하나 만들고 객체를 ages에 넣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얘는 조금 이제 달라집니다. 지금 이 의미대로라면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이 객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ages한테. 이걸 의미한 거죠. 넣겠다는. 객체 하나 만들고 그 객체를 넣겠다는 이걸 의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작하지 않아요. 애초에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공간의 크기랑 객체가 가지는 공간의 크기가 얘가 훨씬 커요. 객체가 변수보다 애초에 크기가 커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어서 변수 안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면 이만한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만한 구슬을 넣겠대요.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변수랑 객체도 똑같아요. 객체가 이만한 거고 큰 거고 변수가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거에 이 큰 거 넣겠다? 안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모든 객체에 대한 언어들이 다 이제 객체 자체를 변수에 넣을 수 없으니까 방법을 택한 게 이런 겁니다. 객체 하나를 만들면 이제 우리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하나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 변수 안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건 이 리모컨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리모컨은 원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로 변수에 객체가 연결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을 좀 바꿨죠. 변수에 이 객체가 넣겠다가 아니라 연결된다 라고 말을 바꿨어요. 객체는 넣겠다가 아닙니다.
자,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앉은 자리에서 이 리모컨으로 빔 프로젝트를 컨트롤할 수 있죠. 제가 쟤를 컨트롤하겠다고 쟤한테 직접 가서 뭐 책상 위로 올라가서 버튼을 눌러야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원격 조정이 가능한 리모컨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리모컨을 변수에 복사해서, 똑같은 리모컨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변수가 할 수 있는 게 이 리모컨 클릭하면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빔 프로젝트 같은, 혹은 TV, 에어컨 이런 거, 제가 이 자리에서 에어컨 키겠다고 올라가서 에어컨 전원 버튼 눌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객체는, 사실 객체는 이것만 잘 이해하면 끝이에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 둘의 크기가 많이 다르다고 했어요. 얘네 둘은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위치도 되게 멀어요. 이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변수도 그렇고 객체도 그렇고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 만들어지면 이제 램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램은 이제 컴퓨터 부품 안에 있는 램인데 얘가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메모리를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 안에 얘도 만들어지고요, 얘도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얘는 메모리의 위쪽에 만들어지고요, 객체는 얘는 메모리의 맨 아래쪽에 만들어져요. 둘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이 메모리의 위치를 얘가 수치로 표현을 하면 얘는 대충 1000억대 이상이 되고요, 얘는 뭐 몇십만 정도 될 거예요. 객체는 실제로 메모리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자, 이 그림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리모컨이 연결되어 있는 이거를 이제 링킹 되어 있다, 링크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만든 이 객체는 파이썬에서 리스트라고 부를 거고요, 영어로 하면 리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 배열이라고도 해요. 어레이라고도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혹은 배열이라고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다른 데에서도. 그냥 뭐 다 알고 싶지 않다 그러면 리스트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이 모양은 리스트 객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객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리스트 객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객체 안에는 데이터가 지금 3개가 들어있는데 이 3개의 데이터가 그냥 널브러져 있을까요? 막 여기 10 있고 여기 20 있고 여기 30 있고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까요? 제가 얘를 차곡차곡 쓴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객체는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객체를 만들자마자 이런 값을 가지도록 값을 넣어준 형태인데, 그래서 이렇게 객체 안에 값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만들어질 때 순서대로 방번호를 가지고 태어나요. 얘는 이제 인덱스라고 할 겁니다. 이 인덱스에 따라서 방번호가 정해진 채로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만들어진 데이터, 첫 번째로 들어간 데이터 10, 얘가 방번호가 0이에요. 두 번째 들어온 게 1, 그러니까 0부터 쭉 커지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0과 1 이런 숫자들이 인덱스 번호가 될 겁니다. 얘를 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방번호라고 제가 말을 할 거고요. 그럼 이 객체한테는 방번호가 몇부터 몇까지 있는 거예요? 0부터 2까지 있는 거죠. 데이터가 3개인데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까지가 아니라 2까지예요. 인덱스는 0부터 2까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방번호는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이 10한테 1번 주고 얘한테 0번 주고 이거 안 돼요. 그냥 데이터 들어간 순서대로 무조건 얘는 0번, 얘는 1번, 얘는 2번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이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얘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이래야 얘가 0번, 1번, 2번에 들어가요. 그리고 출력을 하면 결과도 그대로 바뀌어서 나오죠. 자,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얘가 이 코드가 어떤 형태인지 그림판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변수가 3개 있죠. 객체는 몇 개 있어요? 객체는 2개 있는 거예요. 대괄호 열고 닫고 2번밖에 없잖아요. 얘는 객체가 아니죠. 변수잖아요. 그죠? 자, ages1, ages2, ages3 변수 3개 있고 객체 2개 있어요. 근데 이 객체한테는 지금 데이터가 안 들었죠. 안 들어도 이거 쓰면 객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리모컨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고, 이 리모컨과 똑같은 게 A1에 들어가겠죠. 지금 첫 번째 한 거니까. 그리고 얘는 링킹이 될 거예요. 얘는 일단 냅뒀다가 3번 한번 보죠. 리모컨 만들어질 거고요. 이 리모컨과 똑같은 거 3번에 링킹 될 거예요. 이런 형태. 얘랑 얘는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과연 뭘 받은 걸까요? ages2한테 ages1을 넣겠다 하고 있죠. ages1 얘가 갖고 있는 거 뭐예요? 1번 객체 컨트롤 할 수 있는 리모컨 갖고 있죠. 얘는 이거 하는 거예요. 지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여기다가 이 변수한테도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러면 얘가 하나의 TV라고 했을 때 이 TV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총 몇 개예요? 3개예요. 여기 하나, 둘, 셋. 근데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2개죠. 얘는 그냥 TV에 달려있는 전원 버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리모컨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 얘로 이 TV 조작을 했어요. 제가 거실에 있는 TV인데 제가 리모컨을 하나 갖고 있고 저희 아버지가 리모컨을 하나 갖고 있어요. 제가 얘를 TV를 켜서 보다가 7번을 남겨놓고 껐어요. 아버지가 TV를 켜요. 그럼 몇 번이에요? 7번이죠. 내가 이 리모컨을 사용해서 조작한 그대로 얘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일단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요 정도까지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 내일 수업 때 요 뒤부터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부터 이어서 갈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함수 활용하는 다양한 문제 풀어봤고, 자료형 타입 변환하는 거, 형 변환하는 것도 풀어봤고, 이제 객체에 대해서 첫 개념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은 잘 복습을 해주시고, 함수에 대한 거는 딱 이 그림 하나만 잘 외워서 오세요. 잘 이해해서. 이런 함수 만드는, 객체 만드는 코드를 딱 보면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게 되면 객체 쉬워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마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객체는. 그래서 내일 오시기 전까지 객체에 관련된 거는 이 그림에 대한 내용, 이거였죠? 이 한 줄을 놨을 때 이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 여기까지만 잘 이해를 해서 오시면 됩니다. 뒤 내용은 내일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